자, 이번 시간에는 파워밋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래서 파워밋 프로그램이요. 그래서 버전이 2017 버전이고요. 파워밋을 먼저 실행은 해놨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파워밋에 대한 화면의 구성, 그 다음에 마우스 사용법, 그 다음에 모델 불러오는 방법, 소재 정의하기, 그 다음에 기본 단계를 하나씩 진도 나가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에 대해서 해서 화면의 구성과 마우스 사용법, 모델 블록에 대해서 먼저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파워밀 실행하면 제일 상단에 보면 그래서 파워밀이라는 프로그램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 바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파일, 뷰, 삽입, 보기, 도구, 도움말로 되어 있는 메인 메뉴, 풀다운 메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풀다운 메뉴 아래쪽에 보면 여기 있는 그림 아이콘, 얘를 명령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아이콘. 그래서 아이콘이 모여 있는 것을 툴바, 메인 툴바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 그 바로 아래쪽 왼쪽 편에 있는 거는 그래서 탐색기 영역, 그래서 탐색기 영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래서 어두운 배경으로 되어 있는 이쪽 영역이 그래픽 영역 또는 작업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보면 시뮬레이션 설정 창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그 옆에 보면 툴바가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보기에 관련된 툴바. 그래서 뷰 툴바가 오른쪽 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 아래쪽으로 보면 공구에 관련된 툴바, 그리고 시뮬레이션 툴바,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스테이터스 툴바, 정보 툴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메인 툴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요, 이렇게 팝업 창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 요게 메인 앞에 체크 표시, 다시 요거를 클릭을 하면요, 메인 툴바 위쪽에 있는 게 사라져요. 다시 메인 체크를 하겠습니다. 얘가 메인 툴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요, 자, 요게 창에서 팝업 창에서 보면 앞에 체크되어 있는 게 화면상에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체크 해제되어 있는 게 아직 표시가 안 돼 있는 건데요. 자, 앞으로 하나씩 살펴보는데 여기서 이제 먼저 필요한 거는 툴패스 해서 이렇게 툴패스 툴바가 하나 나오고요.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툴바,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이번에는 바로 아래 있는 시뮬레이션 바로 아래 있는 모의 가공 체크를 하겠습니다. 계속 아래쪽으로 나타나면 해서 그래픽 영역이 작업 공간이 좁아지니까 일단은 요게 툴바 앞쪽에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옆으로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바운더리, 가공 영역을 결정하는 바운더리 툴바도 많이 사용을 해서 체크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바운더리 툴바 얘도 앞부분 클릭을 해서 드래그해서 위치 이동을 좀 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패턴,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스톡 모델은 놔두고 슬라이스,
자, 여기까지 설정을 할게요. 그래서 그래픽 영역, 자금 영역 위쪽에 보면 그래서 툴바가 기본적으로 세 줄로 해서 패턴, 바운드리, 툴패스, 시뮬레이션, 모의 가공을 체크해서 위쪽에 이렇게 정렬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델 불러오기를 해보겠습니다. 탐색키 영역에서 제일 위에서부터 보면 활성화 공작기계, NC 프로그램, 툴패스, 공구, 바운더리, 패턴 쭉 내려가고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네 번째 보면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을 하고요. 모델에서 그래서 팝업 창을 실행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요. 그래서 팝업 창이 실행이 되고요. 마우스 왼쪽은 선택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마우스 기능 중에서 좀 불편하다. 나중에 디지타이저를 연결해야 됐다. 모니터 액정에다가 펜을 쓰려니까 흔들려서요. 마우스 버튼 1번 왼쪽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그래서 선택 기능이 있습니다. 주로 명령 아이콘을 클릭을 하거나 메인 메뉴를 선택을 하거나 대상 도형을 선택을 하거나 해서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버튼 3번 오른쪽 버튼은요. 그래서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팝업 특수 메뉴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특수 메뉴가 실행이 됩니다. 팝업 창. 이게 이 팝업 창은 어디에서 실행하냐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집니다. 자, 이게 툴바 쪽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게 팝업 창. 그 다음에 모델에서 오른쪽 버튼 나타났을 때 팝업 창. 또는 공구에서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나타나는 팝업 창. 그래픽형에서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나타나는 이 팝업 창은 특수 메뉴는 시작되는 환경에서부터 다양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모델을 마우스 왼쪽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팝업 창이 나타나고요. 거기서 위에서 네 번째 보면 모델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불러오기를 실행을 한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검형 그래서 몰드 베이스 중에서 조별 프로젝트 가공할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작업을 해 보시고요. 꼭 제가 수업에 사용하는 예제를 똑같이 따라하지 않아도 되고요. 아니면 먼저 기초 따라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모델 불러오기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업할 모델 데이터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참고는 저는 다운로드에다가 유지 NX 데이터에 가서 자, 유지에서 지금 여기서 진행하는 컴퓨터에서는 그래서 유지 프로그램이 없고요. 다른 컴퓨터 거기에는 유지 정품이 깔려 있는 데서는
데이터를 해서 따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유지에서 파트로 내보낼 수도 있고요. 또는 IGS나 파라솔리드나 또는 스텝 파일로도 내보냈어요. 그 내보내는 외부 형식을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 여기서 아래쪽 파일을 찾으려니까 폴더만 있고요. 아래쪽 내용이 없는데 먼저 기본 형식은 그래서 오토데스크 매니퍼처링 그 다음에 모델로 돼 있어요. 그래서 확장자가 보면 DGK, DDX 이렇게 이런 데이터 형식으로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카티아 파트 파일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을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지 데이터다 파트 파일이다 하면 유니그립스 파트를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벤트 파일이다 하면 여기서 선택을 하고요. 라이노다 또는 솔리드웍스다. 그래서 요즘은 3차원 다른 프로그램, 설계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원본 데이터를 바로 불러올 수도 있어요. 요즘은요. 그래서 호환성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3차원 데이터로 변환해서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게 IGS나 스텝 파일인데요. 그래서 저번에 IGS가 조금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스텝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형식을 스텝을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스텝 HC-core라는 스텝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열기를 할게요. 다른 데이터를 불러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컴플레이트 해서 완성이라고 변환을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가 이렇게 불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에 관련된 툴바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끝부분에 보면 평면 보기 지금 위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XY라고 되어 있죠. 평면 보기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우측면 보기가 있어요. 오른쪽에서 보기, 우측면 보기. 그 다음에 정면 보기. 그 다음 바로 내려오면 그래서 ISO 등각 보기인데 얘는 이제 종류가 ISO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이 있는데요. 등각에서 여러 가지 포인트로 자, 우리가 가공을 할 때 또는 설계할 때 3차원 좌표기를 사용하는 거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그래서 ISO 2번을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러면 X, Y, Z에서 등각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바닥에서 보겠다. 그러면 윗면 보기 옆에 3초, 옆에 여기 있는 확장 아이콘이 있는데 조금 기다리시면 여기 옆으로 옮기면 얘가 윗면 보기가 되고요. 얘는 바닥면 보기예요. Z 플러스가 위에서 바라보는 거고요. Z 마이너스가 바닥면 보기가 돼요. 이렇게 하면 X, Y 중에서 X가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으로 이렇게 뒤집혀져서 보입니다. 지금 표시 방법이 와이어프레임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아래쪽에 보면 노란색 원이 있는데요. 이게 쉐이딩 보기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콘을 보면 그래서 형상 그래서 바닥면만 보이고요. 다시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윗면 Z 플러스에서 바라보는 방향 하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단축키 컨트롤 1번 누르면요. 등각 보기가 되는데 기준이 약간 다르죠. 좌표에 보면 X, Y, Z
그 다음에 컨트롤 3번. 얘가 우리가 표준으로 3차원 좌표계가 얘가 컨트롤 3번. 그 다음에 컨트롤 5번. 죄송합니다. 컨트롤 5번이 윗면 보기가 되고요. 컨트롤 7번. 그래서 컨트롤 7번으로 하면 기준이 좀 다릅니다. 여기 XY가. 그 다음에 컨트롤 9번. 그래서 1번, 3번, 그 다음에 7번, 9번이 그래서 IS 등각보기입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IS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에서 기준이 이렇게 있는데요. 컨트롤 1379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 위치에 따라서 방향이 정면으로 해서 바라보게끔 해서 컨트롤 3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잠깐, 그게 맞나? 여기 1번이구나. 1번, 3번. 얘가 기준으로,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하면 전환, 얘 기준으로 하면 전환, 얘 기준으로 하면 전환.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아이콘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점 포인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축키는 IS 1번, 2번, 3번, 4번은 컨트롤 키 1번, 3번, 7번, 9번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5번이 탑에서 보는 거고요. 컨트롤 3번, 컨트롤 6번이 우측면 보기가 되고요. 컨트롤 4번, 3번, 컨트롤 4번이 좌측면 보기가 되고요. 컨트롤 3번, 컨트롤 2번이 정면 보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3번, 그 다음에 컨트롤 8번이 뒷면 보기가 되고요. 컨트롤 3번.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콘을 이용을 해도 되고요. 또는 단축키를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키보드에 보면 그래서 숫자 자판이 있는 키보드를 보면 대략으로 하나씩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면 숫자판 옆에 배열되어 있는 거, 자, 숫자 키를 누를 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1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7번, 9번이 그래서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얘는 지금 등각 상태인데 여기가 1번, 여기가 3번, 9번, 7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번 상태인데요. 1번 기준으로 하면 얘가 이쪽이 이쪽으로 앞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1, 3 요거니까 7, 9 그래서 9번 하면 9번 포인트가 앞쪽으로 등각에서 앞쪽 아래로 옵니다. 자, 그래서 자 가운데 기준으로 요게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얘가 탑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평면보기예요. T 평면보기입니다. 자, 평면 기준 5번 기준으로 해서 6번은 그래서 얘가 탑에서 바라봤을 때 6번은 5번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우측면 보기. 그 다음에 컨트롤 4번은요. 5번 탑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네요. 그래서 좌측면 보기. 그 다음에 탑에서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숫자 2는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 보기. 그 다음에 5번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8번은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뒷면 보기. 그 다음에 탑에서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0번은 바닥에서 보는 저면입니다. 그래서 저면 보기가 돼요. 0번. 그래서 단축키는 컨트롤 키 하고요. 조합을 하는데 컨트롤 키하고 조합을 합니다. 컨트롤 5번 윗면 보기, 컨트롤 4번 좌측면 보기, 컨트롤 6번 우측면 보기, 컨트롤 2번 정면 보기, 컨트롤 8번 뒷면 보기, 그 다음에 컨트롤 0번 저면, 바닥에서 바라보기, 그 다음에 1379가 등각 보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등각에서 주로 많이 쓰는 거는 3번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씩 다시 해보세요. 컨트롤 5번 탑에서 바라보는 거고요. 컨트롤 3번 컨트롤 2번 정면에서 보는 거고요. 컨트롤 3번 컨트롤 8번 뒤에서 바라보는 거고요. 컨트롤 3번 컨트롤 6번 우측면 보기가 되는 거고요. 컨트롤 3번 컨트롤 4번 좌측면 보기가 되고요. 컨트롤 3번 컨트롤 5번이 탑에서 바라보는데 컨트롤 3번 컨트롤 0번 하면 바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3번 등각은 주로 이제 컨트롤 3번이고요. 그래서 뷰는 여기 있는 툴바 아이콘을 선택해서 볼 수도 있지만은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건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단축키. 자, 그 다음에 휠을 위로 당기고 아래로 밀고 하면 화면 확대 축소가 됩니다. 휠. 그래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 중에서 휠 기능이 있는데요. 위로 당기고 아래로 밀고 하면 화면을 확대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뷰 툴바에서 이전 뷰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기 방향. 자, 요걸 사용할 때 이제 주로 언제 쓰냐면 자, 컨트롤 5번 평면 보기. 그 다음에 컨트롤 3번 등각 보기. 컨트롤 3번 앞에서 보는 게 평면이었어요. 그래서 이전 뷰 하면 그래서 평면이고요. 평면에 이전 뷰 하면 컨트롤 3번 등각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다시 그리기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잔상 제거.
잔상 제거입니다. 참고로 지금은 잔상이 안 나타나는데요. 작업하다가 그래픽이나 메모리에 의해서 잔상이 남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아이콘을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 휠로 화면을 확대 축소하다 보면 너무 작고 이래서 위치를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돋보기 중에서 알맞은 크기로 재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아이콘 누르면 전체 화면 그래서 화면을 확대 축소할 때 이때 마우스 커서의 위치에 따라서 확대 축소가 됩니다. 하다 보면 이제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그냥 컨트롤 3번 눌러서 등각으로 보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 있는 아이콘을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돋보기 옆에 보면 자, 여기 화살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화살표로 가면 더하기, 줌인, 더하기 누를 때마다 줌인해서 확대가 되고요. 다시 여기 있는 아이콘 클릭해서 마이너스, 줌아웃 누를 때마다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줌인아웃 한번 클릭할 때마다 확대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그래서 줌 투 박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를 클릭을 하면요. 마우스를 이렇게 부분 확대. 자, 바로 위에 있는 아이콘에 알맞은 크기로 재조정. 그러면 전체 화면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있는 줌 투 박스 부분 확대 또는 박스 확대라고 해요. 확대하고자 하는 영역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상자를 그리고 그쪽 영역이 전체 화면으로 꽉 차게 보여지는 부분 확대. 자, 그 다음에 쉐이딩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얘를 클릭을 하면 쉐이딩 표시 온, 오프가 있는데요. 자, 지금 쉐이딩 표시는 오프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바로 밑에 보면 와이어프레임 보기인데 그게 온 상태예요. 내가 마우스로 클릭하면 오프 상태. 그래서 쉐이딩도 오프, 와이어프레임도 오프니까 화면상에서 도형이 하나도 안 보이게 되죠. 그러면 다시 쉐이딩 온 마우스로 클릭할게요. 자, 이번에는 서피스 데이터면 이렇게 화면상에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쉐이딩 오프. 참고로 온, 오프는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그래서 아이콘 옆에 배경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쪽에서 보면 선택되어져 있는 거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늘색으로 표시가 돼요. 와이어프레임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옆에 배경이 회색에서 하늘색으로 바뀌는데요. 그게 온 상태입니다. 와이어프레임 보기 온. 그 다음에 쉐이딩 보기도 온. 둘 다 같이 온으로 할 수도 있어요. 곡면에 그 다음에 끝단 엣지에다가 와이어프레임도 같이 보여줍니다. 둘 다 같이 보였을 때 마우스로 대상 곡면을 클릭을 하면 선택한 것만 보여주고요. 나머지는 다 쉐이딩은 또 안 보이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와이어프레임을 보기 해제를 하면 그래서 선택한 것만 화면상에서 나오게 할 수 있어요. 큰일 났네. 제가 그래픽이 선택이 조금 문제가 되네. 제가 따로 CPU에 있는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가 조금 부족한 다음에 동영상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 선택하면 이렇게 면이 클릭이 되는데 선택되어진 게 좀 밝은 색으로 표시됩니다. 제가 지금 약간 컴퓨터 사양이 딸려서
약간 바로바로 반영이 늦긴 하는데요. 자, 지금 시간이 쉬는 시간이니까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